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 강사 퀸 양지영 선생님이에요. 자, 우리 대한민국 수능을 여름에 준비하시는 우리 이과 학생들, 이번 여름에 9월 여름에 모의평가 치르시느라고 정말 여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만 여름에 이번 9월 모의평가 보기 전에 선생님하고 같이 여름에 9월 여름 모의평가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여름에 시험을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그런 여러분 아쉬움은 있지만, 이번 여름에 시험 치르시고 나서 앞으로 남은 여름에 이 3개월 나 정말 여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할 거야. 자, 이 말이 정말 진심이기를 선생님은 기대하면서 그 모습을 우리 서로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름에 가장 궁금한 거, 이번 여름에 시험 어땠는가? 선생님의 수업 중에 일부 여름에 문항들은 해설 강의에 담지 못하는 여러 문제들은 미리 선생님하고 같이 다뤄봤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자필 해설지 드렸죠. 1번부터 30번까지. 그 1번부터 30번까지 선생님이 틀릴 만한 여러메라 문제만 푼 게 아니라 모든 여러메라 전 문항을 모두 다 풀어서 드렸습니다. 그러면 1대1로 철저하게 여러메라 비교 분석해 봐야 되겠죠. 틀린 문제만 찔끔 이렇게 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말 차갑고 냉정하게 시험지를 여러분 들여다보시고 어떤 여러분의 문제점이 있었는지, 내가 시험을 볼 때 내가 어떤 부분을 놓쳤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 시험지에 기록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등급 컷부터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작년 여름에 2020학년도 여름에 9월 여름에 모의평가 1등급 컷 92, 2등급 84, 3등급 78이었는데요. 이럴 수 있어요. 저번 여름에 6월 여름에 모의평가가 사실 가형이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9월 모의평가가 좀 쉽게, 좀 그래도 무난하게 출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무난하게 냈어요. 네, 무난하게 냈는데, 문제는 이제 준킬러 여러분의 문제에서 사실 이과 학생들은 이 준킬러 여러분의 문제를 틀리게 되면 어차피 내가 킬러에서도 점수 확보를 못할 테니 놓치고 또는 안 풀고 넘어가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선생님 분명히 내가 쪽모우리 할 때 주의 드렸었는데 안 풀리면 좀 풀리는 문제부터 먼저 풀어봐라 라는 여러분 얘기를 했었는데, 그 약속을 좀 지키셨다면 한두 문항 정도 더 맞췄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생각보다 6월 모의평가보다 더 못 봤는데 라는 여러분 친구들도 꽤 있어서 나 이런 상태면 나형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 고민을 했던 여러분 친구들도 계실 겁니다. 선생님도 이과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진심으로 여러분 조언을 해드리면, 글쎄요, 우리가 이제 미래를 여러분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3개월 뒤에 내가 어떤 여름이나 점수를 받아들게 될지, 내가 어떤 여름이나 대학에 합격할지 선생님도 물어봐도 대답해 줄 수 없어요. 자, 문제는 내가 얼마나 이제 최선을 다하느냐, 이것만 여름이나 믿고 3개월을 가는 거죠. 중요한 건 이 3개월 뒤에 혹여 내가 여름에 수능을 잘 치르지 못해서 내가 다시 시험을 치르게 될 수도 있죠. 아니야, 나 이번에 다시 하는 건데 또 해? 이럴 순 없어요. 라는 여러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계실 거예요. 다 상황은 다르니까. 자, 그런데 내년 여름에는 교육과정 맞아요. 또 바뀌어요. 나형은 뭐 별반 달라질 건 없겠지만 가형은 또 이슈가 있어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가형을 유지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정말 그냥 올해 그냥 다 끝내 라는 여러분 친구들은 글쎄 나형으로 얘를 바꾸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죠. 근데 이미 여러분의 원서 접수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아마 고민의 결과 이제 확정된 여러분 친구들만 이 해설 강의를 여러분이 보고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본인을 한 번만 믿어주세요. 본인이 본인을 안 믿으면 누가 믿어줄 거야. 그지? 너무 좀 속상해만 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의 시험이 또 생각보다 또 잘 나온 친구들은 또 자만하지 마시고, 알겠죠? 그대로 있는 그대로 팩트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번 여름 시험 등급 컷을 보니까 작년하고 비슷해요.
자, 그렇다면 수능 어떻게 선생님 낼까요? 네, 요 정도 난이도로 그대로 출제가 될 것 같아요. 다소 이거보다 더 쉽게 낼지도 몰라요. 따라서 올해가 아무래도 좀 선생님도 한 번도 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해오지 못한 그런 여러분 한 해가 될 것 같아서 우리 친구들에게 그냥 감히 말하자면 어렵게 내기는 어렵다. 이렇게 선생님은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의 단원별 문항 분석 우리 이과 학생들한테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점수만 보면 미분과 적분에 걸려있는 배점이 40점이나 돼요. 그러면 단순하게 나오겠죠. 내 점수를 깎아먹는 단원이 어떤 단원이고 어떤 과목인지를 이번 여름이라 9월 모의평가를 보고 좀 철저하게 분석을 해라 라고 지금 선생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여름이라 이 단원에서 몇 문항 나와서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 내 점수에 어떤 과목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거야. 이것과 이걸 알고 있는 것과 그냥 단순히 나는 여기가 약한 것 같아. 이거는 좀 다르거든요. 아시겠죠? 자, 일단 여러분의 수학 1은 29점이에요. 배점이. 그런데 이 중에 딱 하나 좀 짜증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삼각함수 여기 두 문항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 21번. 근데 21번은 1등급 받은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도 틀린 친구들이 꽤 있을 수 있어. 오히려. 자, 문제는 삼각함수 여러분의 이 단원 왜 여기서 두 문항밖에 안 나왔느냐. 사실은 뭐 미분법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고요. 또는 뭐 수열의 극할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삼각함수는 뭐 여기서 내지 않아도 충분히 다른 단원에 연계해서 충분히 낼 수 있다라는 여러분의 개연성을 갖고 여러분의 문항수를 보셔야 돼요. 자, 문제는 선생님은 나는 수열이라고 봅니다. 선생님 제가요 저번 시험보다 좀 올랐어요. 라는 여러분 친구들 중에 아마 좀 수열이 약한 친구들이 다행히도 이번 여름 시험에서는 6평보다 수열에서 한 문항 정도 적게 했어요. 자, 문제는 그 문제가 내가 정말 절대 못 푸는 그런 여러분의 문제가 아닌 아이들이라는 거죠. 이 세 문항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좀 수열이 약했던 여러분 친구들, 특히 이과 학생들이 수열이 약한데 그런 친구들이 이번에 그래도 한두 문항 정도 더 맞춰서 등급이 올라갔거나 원점수가 상승한 친구들이 계실 거예요. 주의를 드리죠. 이번 여름의 수능에서는 수열 매우 중요하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주의를 드리자면 나영의 21번 나영의 21번 여름의 문제를 출력을 해서 한번 여름의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리고 선생님 한번 나영 해설 강의에 21번을 한번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21번 문제가 사실은 여러분의 공통 단원이거든요. 그런데 저번엔 여러분한테 21번에 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나영에 냈거든.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기웃거릴만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항 꼭 한번 우리 친구들 풀어보길. 선생님 안 그래도 현장에서도 얘기는 했거든. 자, 그 다음에 미분과 적분 12문항이나 나왔어요. 자, 문제는 수열의 극한 세 문항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닮음 도형이 안 나왔어요. 이 닮음 도형이 안 나왔다고. 6월에는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능에 대표 유형인데 얼마든지 여러분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공부하셔야죠. 안 그래도 우리 애를 퀸스킬 때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좀 기대했는데 이번에 시험에 나오진 않았어요. 그럼 준비는 하고 계셔야겠죠. 그죠? 그 다음 여러분의 미분법 여기 5문항 출제가 됐는데요. 뭐 이 문항에 여러분 30번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28번도 들어있고요. 여러분들이 틀린 문항들이 아마 여기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도 미분법의 한 3문항 정도를 맞추고 2문항 정도 틀렸다. 그러면 그 2문항 중에선 한 문항은 무조건 잡아주셔야 돼요. 30번 빼고는 반드시 맞췄어야 된다. 자, 이번에 이제 조금 여러분 특이한 부분은 적분법에 좀 뭐라 하지? 많이 보지 않았던, 즉 기출에서 선생님 봤을 때는 기출 문제예요. 기출에서도 여러 번 물어봤었던 여러분의 틀이긴 해요. 그러나 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갖다 봤을 때는 이런 말은 본 적이 없는데 좀
특이한데? 라는 여러분의 좀 모습이 보여서 이 적분법 문제에 좀 신유형 문제가 좀 공개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이상한 짓을 안 하는, 안 그러면 되게 이상한 여러분의 그런 여러분의 문제였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따 여러분의 해설 강의에서 선생님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의 확률과 통계. 아홉 문항이나 여러분 출제가 됐고, 배점으로는 31점이지만 순열과 조합 세문항, 확률 세문항, 통계 세문항에서 고루고루 출제했어요. 대신 29번 여러분의 문제가 순열과 조합에서 또 나왔거든, 중복조합에서. 맞죠? 그래서 그거는 수능 때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단 하나 여러분의 통계가 이번에 추가된 단원이죠. 근데 통계 문제가 좀 쉬웠어요. 대신에 여러분 통계는 좀 더 난이도가 있는 중킬러급의 여러분의 문제들을 좀 연습을 해 두셔야 통계 단원에서 절대 점수를 깎아먹지 않는다. 그래야 고스란히 31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어떤 문제 많이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역시 주관식 여러분의 문항 또로록. 그 다음에 객관식에서 21번, 18번 정도인데 29번 문제하고 30번 여러분의 문제, 선생님 생각에는 사실 28번은 나올 줄 알고 있었고 29번도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문제잖아. 좀 아쉽긴 해요. 좀 아쉽긴 합니다. 맞출 수 있었던 여러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여러분의 21번 문제가 좀 방향성을 잘못 잡거나 또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 그래서 오히려 21번 문제를 틀렸으면 모를까. 근데 객관식이다 보니까 찍어서 맞춘 친구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오히려 선생님이 이제 잠시 뒤에 해설 강의할 문제 이렇게 5문제인데 나머지 문제들은 우리가 수업 중에 선생님이 풀어드렸고, 그리고 선생님이 자필 해설지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업 중에 안 했던 여러분의 문제 5문항을 잠시 뒤에 해설 강의를 할 건데, 20번 여러분의 문제보다 오히려 우리 친구들이 18번 문제를 더 많이 틀린 이유가 낯설어서예요. 오히려 20번 문제는 기출에서 봤었거든. 그래서 오히려 20번 문제보다 18번을 더 많이 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오답률 베스트 5라고 해서 막 엄청나게 많이 틀리거나 그런 것 같진 않아서 그래도 좀 다행인 것 같긴 합니다. 이번에 점수 제대로 안 나온 여러분 친구들 할 수 있어요. 알았죠? 자, 이제 마지막 여러분 선생님이 해설 강의하기 전에 총평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봤을 땐 킬러 문항은 21번? 30번 정도라고 봐요. 사실은 뭐 29번 정도도 뭐 킬러라고 볼 수는 있지만 내겠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죠? 내겠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오히려 그 문제는 오히려 중킬러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자, 그 다음 EBS하고의 연계성은요, 수특과 그 다음에 수능 완성인데, 선생님이랑 같이 여러분이랑 공부하는 친구들은 지금이라 수특은 원래 이미 찍기 문항표 다 나갔고요. 그 다음에 수능 완성은 찍기 문항표 매주 여러분이랑 나가고 있어서 우리 친구들 숙제를 하고 있고요. 선생님이 찍었던 여러분의 문제들 뭐 알잖아요. 선생님이 얼마나 잘 찍는지. 그런데 여러분 거기 연계했다, 됐다 라고 냈던 여러분 EBS 여러분 자료에 선생님은 찍지 않았는데 거기는 연계됐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사실 솔직히 너무 여러분 쉬웠던 뭐 3점짜리 뭐 앞번호 때 여러분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뭐 솔직히 얘기해서 EBS를 풀지 않아도 맞출 수 있었던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라 선생님이 찍었던 여러분 문제들만 풀어도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지금 요 수능 완성 특강 끝나고 선생님이 실전 모의고사 아마 해설 강의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능 완성 이후에 실전 모의고사까지 완벽하게 그래도 공부해야 되지 않냐,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올해 EBS 중요하거든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의 세 번째, 너무 중요한 이슈죠. 이미 2년 전부터 조금씩 여러분 진행되어 왔던 얘기예요. 바로 중킬러의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다. 그럼 왜 중킬러의 난이도가 상승했다라고 얘기하느냐?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네 문항 정도가 선생님은 뭐 중킬러급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문제는 18, 20번 이 두 개 문제가 적분에 관련된 문제였는데 사실 우리가 적분을 다 못하고 여러분들이 이번 구평을 치렀거든요. 그래서 이런 퀸스킬에 있는 여러분 주제들을 좀 잘 섭렵해 주셨으면 좋겠고 28번은 했었어요. 그죠? 우리 여러분 퀸스킬 아마 도움받은 친구들 꽤 계세요. 그죠? 그 다음 29번은 아직 안 했어요. 경우의 수는 아마 이번 주부터 여러분의 경우의 수 주제에 들어가긴 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거잖아. 준킬러는 뭘 준킬러라고 하느냐?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냥 단순 여러분의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가 아닌 바로 그 개념에 대한 이해 능력을 물어보는 거죠. 정확하게 너 그 개념 알아?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너 여기에 대한 기출, 유형 분석 끝났어? 그때 바로 여러분에 적용해서 풀 수 있는 정도의 급의 문제를 우리가 준킬러라고 해요. 다시 얘기하면 틀리라고 낸 게 아니라 맞추라고 내는 거예요. 공부한 친구들에 한해서. 자, 단 킬러는 내가 아무리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는 킬러와 준킬러가 좀 모호해지지 않았나 라는 선생님 생각은 좀 듭니다. 따라서 이 준킬러 문제에 어떤 포인트를 여러분 잡아서 앞으로 공부를 해줘야 되느냐? 말 그대로 중요한 게 시간 절약이에요. 글씨를 빨리 쓴다고 해서 시간이 절약되는 건 아니지. 즉 여러분의 시간 절약을 하려면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딱 맞게 알고리즘을 설정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삼천포로 가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너 개념에 대한 깊이감이 너무 없어 라는 것에 대한 대가. 그래서 여러분의 이 알고리즘을 짜는 여러분의 연습을 해 주시기만 하면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 수밖에 없어 라고 여러분의 이미 그 알고리즘이 어느 정도 정돈이 되는 문제가 준킬러거든요. 변별력을 주는 킬러 문제들은 내가 여러분의 아무리 여러분의 연습을 해도 틀릴 수 있어요. 왜? 틀리라고 내는 거니까. 등급의 순위를 여러분이 매기기 위해서 내는 거니까. 따라서 이 준킬러까지 너희가 맞춘다면 올해 여러분의 수능에서 1등급까지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 생각이 듭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이 더불어 중요하게 된 게 기출이죠. 아까 여러분이 우리 이과학생들 수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특히 여러분의 수열 파트에 즉 기출 문제 유형 분석이 매우 중요하고요. 선생님의 기출의 재구성에 있는 여러분의 수열 파트 1회독, 2회독, 3회독, 4회독 충분히 완벽하게 여러분 이해할 때까지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최종 점검 2교시에서 실전에서 어떤 여러분의 테크닉을 써야 킬러급의 수열 문제를 맞출 수 있는지는 그때 연습하면 되니까 그 정도까지 딱 준비된 상태에서 파이널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 우리 이제 한 4주 4주 정도 더 킬러 문항 퀸스킬을 하고 이제 파이널 여러분의 과정으로 넘어갈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9월 모평 이후 어떻게 여러분의 공부하는 것이 가장 최선일까? 그 얘기는 선생님이 주요 문항 여러분의 해설 강의 하고 그리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지금부터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 주요 문항 여러분 해설 강의 선생님이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 18번 여러분의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fx라는 함수를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랐지 뭐야. x가 그러면 0 이하일 땐 0이래요. 그죠? 그 다음에 x가 그러면 0보다 크면 그 끔찍한 갠가 봐요. ln 1 플러스 여러분 x의 4승에 10승이다. 이거 못 그리죠. 그리라는 얘기는 아닌가 봐요. 그쵸? 자, 문제는 여러분 gx가 뭐냐라고 봤더니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f1-t 이렇게 줬던데요? 그래? 그리고 나보고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문제에서 그랬거든? 근데 일단 여러분의 기억 니은 디귿을 보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가 나오면 하는 짓이 있잖아. 일단 아래 끝, 위 끝 똑같이 맞추죠. 그죠? 아래 끝, 위 끝 얘를 똑같이 맞추면 일단 여러분의 G형은 몇이다? 0이다. 라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양변 뭐하니? 맞아요. 미분해요. 그죠? 양변 미분해요. 양변 여러분의 미분하면 G'X가 되고, 얘가 바로 fx, f, 1 마이너스 x 뭐 이런 행동을 우리 친구들이 하게 되죠. 네. 이게 이제 보통 기존에 하던 행동 아니야. 근데 문제는 여러분의 얘를 다시 여러분의 얘를 미분한 얘를 뭐 어떻게 다시 가는 방법이 없거든. 다시 가면 미분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 그래?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도 G형은 0이라는 걸 좀 살려놓자. 그러면 선생님 봅시다. 여기 안에 있는 여러분의 이 함수를 선생님은 HT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선생님은 뭘 했냐면 이 HT라는 함수가 뭐지? 한번 대충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좀 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죠. 얘가 만약에 T다 그러면 만약에 T가 0이야. 그럼 여기가 등호가 들어있으니까 일단 여러분의 얘는 G형은 이제 HT는 0이잖아. 나 HT를 얘라고 놨다고. FT F1-T. 근데 보자. 만약에 T가 만약에 음수가 되면 앞에 있는 이 FT가 항상 뭐가 되죠? 0이 돼요. 그러니까 뒤에 무슨 함수가 오든지 간에 무조건 얘가 0이 되겠다 이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얘 입장에서 그러면 보면 1-t가 음수가 될 때가 언제냐면 t가 1보다 클 때예요. 따라서 여기가 만약 1이다. 그럼 만약 t가 1보다 크면 뭐 얘는 뭐 다른 아이가 되지만 얘가 0이라서 여기가 또 이렇게 0이 되겠죠. 가운데 있는 0과 몇 사이만 1 사이만 내가 이제 뭔지는 모르는 거죠. 이런 상태다라고 이제 선생님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분명히 여러분의 출제자가 이게 20번도 아니고 21번도 아니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먼저 기억을 봤죠. 뭘 물어보는지. 봤더니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지금 선생님 그린 그림은 y equal ht입니다. x가 0보다 작거나 같아? 그때 gx? 일단 여러분의 x가 여러분의 음수면 0부터 x까지 이러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대소 관계를 이용해서 일단 아래 끝과 위 끝은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너희가 부호의 실수를 안 하거든. x가 음수를 쓰니까 일단 아래 끝에 오는 게 맞고요. 내가 자의적으로 내가 위 끝 아래 끝을 바꿨기 때문에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얘가 바로 ht의 바로 dt 아니냐 이거죠. 근데 x가 음수라고 그랬으니까 아니 음수인 어떠한 여러분 x부터 출발해서 0까지 얘를 여러분의 정적분해 봤자 0이죠. 따라서 얘는 0이다. 일단 기억은 알게 돼요. 괜찮아. 그 다음 니은입니다. G1이잖아요. G1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HT의 DT죠. 그쵸? HT의 DT. 그 HT가 바로 누구였냐면 다시 한번 여기다 선생님이 이렇게 써놔볼게요. 이건데 지금이나 출제자 말은 나보고 그러면 이 G1이 G2분의 1의 2배니? 뭐 이랬거든 나한테. 그러면 걔는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1까지 ft f1-t의 dt거든. 그럼 얘를 이용해서 얘를 갖다 우리가 표현하면 지금 여러분이 0부터 1까지 갔으니 당연히 인테그랄 0부터 몇 가지? 2분의 1까지. 그리고
인테그랄 2분의 1부터 1까지.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G 2분의 1이 이거니까. 이것과의 관계를 보는 거니까. 그지? 그러면 얘가 일단 G 2분의 1이네. 그 얘가 여러분이 얘가 되는지를 봐줘야 되는 거잖아.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치환적분을 써볼게요. 자, 인테그랄 여러분의 2분의 1부터 1까지 여러분의 ft의 여러분의 f1-t의 dt는 일단 여러분 1-t를 선생님이 u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그래서 u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인테그랄 2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u는 2분의 1이 되죠. 1을 갖다 대입하면 0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t는 1-u거든. 다 u로 바꿔야 되니까. 따라서 여러분 얘는 f1-u가 되고 얘는 거꾸로 fu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얘를 여러분 t에 관해서 미분하시면 내가 치환한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마이너스 1과 dt가 만나 du가 된다고 그랬거든. 그럼 내가 여기다 du 쓰면 잠깐만. 마이너스 없던 거 내가 썼으니까 마이너스를 써야 되고요. 그 마이너스는 아래 끝과 위 끝 자리 바꾸는 데 여러분이 사용하시게 되면 어라? 똑같네? 따라서 여러분 얘가 바로 G 2분의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0부터 2분의 1까지 정적분한 결과나 2분의 1부터 1까지 정적분한 결과는 같구나. 그래?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얘가 2배의 G 2분의 1인 걸 알게 되는 거죠. 이해했어. 이해했어. 자, 그 다음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제 디귿이 좀 헷갈리셔서 기억하고 니은까지 여러분을 푼 다음에 디귿 뭐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러면 몰라. 5번이 많잖아 답이. 그래서 5번 여러분 찍으신 친구들이 꽤 계실 거예요. 자, 디귿은 나보고 GA가 GA는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HT의 DT잖아요. 얘가 항상 몇 이상이냐? 1 이상이냐? 이 말이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여러분의 HT 그림 선생님이 이거 다시 좀 갖고 올게. 아까 여러분의 0 이하일 때 다 무조건 0이었고요. 1 이상일 때 무조건 또 0 이상이니까 다 0이니까 이 사이가 문제인 거거든. 이 사이가. 그럼 얘가 바로 1 이상이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려면 이 안에 있는 여러분의 함수들의 구조를 봐야 되는데 말이죠.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한 번도 여러분이 fx라는 여러 함수에 그 아까 x가 0보다 크다라고 할 때 그 괴물식이 있었죠. 그 식을 한 번도 안 썼거든요, 선생님이. 그래서 한번 내가 여기에다가 x의 4승에 이랬거든. 여러분이 이 함수는요. x가 0보다 클 때 점점점 사실은 커져요. 여기다 1을 갖다가 대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봐라. 여기다 1 대입하면 x값 대신에 1 넣어봐. 얘가 그러면 ln 1 플러스 1이니까 ln 2가 돼. 그 ln 2의 10승이죠. 지금 여러분은 분명히 x가 0보다 크면 이 함수를 따른다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한번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본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그랬더니 말이야, ln 2의 10승은 말이지. 일단 내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ln 2의 10승보다는 얘가 작거든. 왜냐면 ln 2는 1이니까. 그러네? 즉 몇을 넣었을 때? 1을 넣었을 때 얘가 1보다 작아요. 내가 이걸 왜 넣어봤냐? 지금 여러분의 ht라는 함수는 ft f of 1-t 아니야? 그래서 내가 t값 대신에 1보다 약간 큰 i를 만약에 대입했다 칩시다.
1의 우극한이에요. 좌극한 넣을까요? 네. 1보다 약간 작은. 그럼 어차피 그러면 이 ft는 1보다 작은 어떤 값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얘는 1보다 약간 크지만 아니 여기 괄호속이 여러분 1 마이너스 1 플러스 무한소가 되면서 얘가 플러스 무한소니까 0보다 약간 크다고.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함수를 따르긴 하겠죠. 근데 얘도 1보다 작고 얘도 지금 간신히 여러분의 0 되기 직전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t 이퀄 여러분의 몇 근처? 1의 왼쪽 근처에서 절대 여러분의 뭐? 맞아요. 1을 넘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얘는 절대적으로 1보다 작다. 1을 넘을 수가 없더라. 그러면 결국 지금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1은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1이거든. 문제에서 0부터 a까지. 만약에 여러분의 a가 양수라면 a가 만약에 무슨 수면? 음수면 말할 것도 없이 그건 0이니까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문제는 이 a가 여러분 양수일 때 1을 넘어갈 수 있느냐 이 말인데 a가 아무리 여러분의 전진하더라도 a가 만약에 뭐 여기 있다. 그래도 어차피 여러분의 이 값은 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ht의 dt일 텐데. 그지? 아무리 a가 1보다 크더라도 여기는 어차피 정적분 해봤자 여러분 0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0하고 여러분 1 사이에도 이 맥시멈 1을 갖다 넘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이 정사각형의 넓이보다는 작지 않겠냐. 따라서 1을 갖다 넘어가는 순간은 없겠다라고 선생님은 판단했어요.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최선이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의 이 문제에서 정답은 2번이다 라고 선생님은 문제를 풀었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디귿 부분이 좀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 뭐 들으면 이해가 되지만 내가 주체적으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조금 힘들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오히려 듭니다. 그래서 그냥 모르겠어서 5번 이렇게 찍은 여러분 친구들 아마 좀 아깝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은 들어요. 자, 그 다음 여러분 넘어가서 한번 20번 여러분의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죠. 자, 20번 여러분의 문제를 갖다 풀 건데 그 앞에 있었던 여러분의 19번 문제는 선생님이 수업 중에 여러분의 풀어드렸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19번 여러분의 문제가 좀 독특했던 건 3개의 여러분의 집합의 관계였다는 게 조금 포인트였다라고 여러분 얘기했고 EBS에서 연계됐습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한 것과는 조금 알고리즘이 좀 구별이 돼서 그런 딱 2개였고 그랬어서 조금 선생님 봤을 때는 잘못 연계 그 비율을 얘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계성이 사실 알고리즘만 봤을 때는 없는데 겉모습은 비슷해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 여러분의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보죠. 함수 fx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저기 여러분의 루트 x가 있어서 또 짜증나네. 그쵸? 자, 문제는 여러분의 gx는 또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야. 아까는 미분 안 했는데. 그치? 응. 좀 다른 문제를 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 뭐 이건 놔두고 오히려 걔를. 자, 문제에서 일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x 이퀄 여러분 a에서 극대인 극대 동그라미. 아니 여러분 극점이잖아. 그러면 극점을 얘기하는 거면 우리가 닥치고 여러분 미분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따라서 얘를 미분해서 뭐가 되는 곳? 0이 되는 곳을 여러분 찾으려고 했더니 지금 여러분의 적분 변수가 t인데 아이고야 여기 x가 들어있어요. 객식구가 들어있네요. 자, 이렇게 하면 객식구가 들어있으면 끌어내야죠. 그죠? 그러면서 얘를 선생님이 너희 집에 가서 내가 소파에 앉아있다. 너희가 그러면 다른 데 이러면 갔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선생님이 여러분 소파에 앉아있으면 이렇게 객식구 쫓아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즉 여러분 여기 있는 x-t 선생님이 치환하겠습니다. 치환적분해야죠. x-t를 여러분 선생님이 난 u로 바꿀 거야. 자, 그러면 목적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 나 지금부터 t를 u로 다 바꿀 거야. 자, 그러면 gx는 인테그랄
자, 여기다 t 자리에다가 0을 갖다 대입하시면 u는 여러분 x가 되겠고요. 그 다음 여름에는 여기다 x를 갖다 대입하면 0이 되겠고요. 그 다음 여름에는 t는 뭐가 되겠니? 나 t를 여름에는 u로 바꾸는 거야. 가끔 이렇게 변수 이제 막 3개 돌아가면 되게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t는 x-u입니다. 따라서 내가 t 자리에다가 x-u, fu. 그치? 그 다음 여름에는 요식을 t에 관해서 미분한 마이너스 1이거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과 dt가 만나 du. 근데 마이너스가 원래 없었잖아. 그럼 내가 여름에는 마이너스를 원래는 여름에는 이 앞에다 마이너스를 써줘야 되는데 위끝 아래끝 바꾸는 용도로 쓸게요. 괜찮아요? 이러면 이제 x가 나갈 수 있죠. 전개한 상태에서 선생님이 앞으로 빼겠습니다. x 0부터 x까지 fu du. 마이너스 제럼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u fu du. 이건 많이 해봤어 우리 기출에서. 따라서 그러면 얘가 바로 gx야. 오,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짓을 할 수 있겠죠. 2번 알고리즘으로 갔어. 자, 일단 여러분 아래 끝 위 끝 똑같게 맞추는 여러분 x값은 0. G형은 0입니다. 극점 찾아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여러분 미분해보죠. G'X는 얘 무슨 미분? 곱미분하셔야죠. 자,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u du. 그 다음에는 플러스 하시고 x fx 마이너스 x fx 이렇게 해서 뒤에 없어지는 것도 많이 봤다. 그래서 그러면 얘는 여러분 지우개로 지워버릴게요.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fu가 fx 즉 여러분의 sin 파이 여러분의 루트 x인데 제일 심상치 않아요. 따라서 그러면 이걸로는 정적분의 결과 이것이 바로 0이 되는 x값으로는 조금 좀 짜증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제 적분 못하거든. 따라서 난 얘를 갖다 한 번 더 미분했습니다. 선생님은 한 번 더 미분하기 전에 또 나오겠죠? G' 0이 0이다. 3번 알고리즘으로 갈게요. 아예. 그 다음 여러분의 G 더블 프라임 X는 이제 드디어 나오는구나. fx. 얘가 바로 sin 파이 루트 x. 그러면 sign이면 이 루트 x가 정수가 되는 곳에서 바로 여러분 0이 돼요. 따라서 그러면 일단 G'X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이 그림을 여러분 일단 그리면 대충 그릴 거야. 0이면 0. 그 다음에 여기가 1. 그 다음 여러분 2의 제곱 2의 3의 제곱 이렇게 되겠는데 자 그러면서 뭐 그림이 얘가 사인 커브니까 이렇게 되겠다 야. 점점 멀겠죠. 얘가 여러분 최대값 얼마? 1.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1이라서 뭐 이거는 뭐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 1, 2의 제곱, 3의 제곱 이런 데서 0이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문제는 여러분 이 G 프라임 더블 프라임 X를 이용해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G 프라임 X라는 그래프를 추론해 보죠. 야 재밌다 그치? 어머 G 더블 프라임 X는 이 G 프라임 X의 입장에서 봤을 땐 얘가 도함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도함수가 바로 뭐가 되는 곳? 0이 되는 곳에서 이 G 프라임 X는 극점을 갖습니다. 따라서 얘가 0, 그 다음에 얘가 1, 얘가 2의 제곱, 얘가 3의 제곱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1에서 극대인지 극소인지 그걸 봐야 돼. 근데 얘가 그러면 양일 때 음으로 바뀌었으니까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었으니까 1에서 아마 극대를 갖는 거죠. 따라서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그림이 여러분 이렇게 되면서 2의 제곱에서는 극소겠네. 오히려 거꾸로 극소로 갔다가 다시 또 극대로 갔다가 또 여러분 이었겠다. 이게 G 프라임 X 그림이죠. 근데 우리가 문제는 극대가 여러분에게 되는 점 문제에서 그랬네. 극대가 되는 여러분의 점을 A라고 하고 그 A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n번째 숫자를 AN이라고 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 얘가 양에서 또 음으로 바뀌니까 요 점에서 극대네요.
따라서 요 점을 선생님이 A1 이렇게 얘기할게요. A1. 그 다음 얘가 또 양에서 음으로 하나만 더 그려야 되겠다. 그러면 얘가 어디서 극소냐면 얘가 바로 4의 제곱에서 그럴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A2네. 이렇게 가나 본데? 자, 한번 써볼게요. A1은 1의 제곱과 몇의 제곱? 2의 제곱 사이에 있고요. 그 다음에 A2는 3의 제곱과 4의 제곱 사이에 있고요. 요 1, 3. 아, 얘가 홀수네. 그럼 이렇게 가서 A6. 야, 여섯 번째 홀수가 누구니? 여섯 번째 홀수가. 그죠? 11이죠. 따라서 그러면 11의 제곱. 불안하면 다 쓰면 되지. 뭐 이거 몇 개나 되나. 얘가 12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아, 얘네. 근데 뭐 물었지? 그래요. 어머나 세상에 답의 실루엣을 보여주셨네. A6가 K의 제곱보다 크고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작다. 자연수 K 구하라. 11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18번보다 20번이 더 우리 친구들은 괜찮았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은 2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1번 여러분의 문제 같이 한번 봐요. 폐구간 여러분의 마이너스 여러분의 2파이부터 2파이까지 해서 정의가 된 두 함수 fx sin kx 플러스 2다. 그럼 일단 여러분의 이 fx라는 함수가 사인 커브고 얘가 표준형이니까 당연히 이 함수에 우리가 이걸 따지게 되죠. 주기는 뭐냐? 주기는 원래 사인의 주기는 2파이를 x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누는 건데 원래 k의 절대값으로 나누는 거잖아.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자연수 k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k로 나눴죠. 최대값은 얼마냐? 뭐 사인 여러분의 최대값 1이니까 1에다 2를 갖다 더하면 3. 그 다음 여러분의 최소값은 얘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니까 1.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분이 좋았어요. 그 다음 여러분의 gx 3 코사인 12x. 그래? 그럼 여러분 얘는 여러분의 주기가 얼마냐? 확정적이네요. 코사인의 주기 2파이를 x 앞에 있는 개수인 12로 나누니까 6분의 파이. 맞죠? 그 다음 여러분의 최대값은 얼마냐? 코사인이 제일 커서 1이니까 최대값 3,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겠네요. 근데 fx는 여러분의 움직이지만 gx는 고정이에요. 따라서 그러면 얘가 유동이고요. 얘가 고정이죠. 원래 우리가 고정 그래프를 그려놓고 유동 그래프를 움직일 때 원래 얘를 유동 그래프는 우리가 선형 구조여야 다루기가 좋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제 무슨 나한테 얘기를 하자면 같이 한번 볼까요? 실수 A가 두 개의 곡선의 교점의 y좌표면 그래라 그랬거든? 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잠깐만 선생님하고 이해를 좀 해봅시다. 이 A는 교점의 y좌표예요. 무슨 점에? 교점의 y좌표. 아이들이 한번 이렇게 해봤을 거라고. X축이 있고 그림은 어쨌든 잘 그려야 되니까. 최대값 3, 최소값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럼 이 함수 여러분의 gx의 바로 얘라 주기가 바로 6파이니까 일단 여러분의 6파이가 뭐 여기 있다 뭐 이래 볼까요? 그러면 원래 얘라 코사인 커브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 곡선으로.
근데 우리가 어차피 그러면 만나는 지금의 교점의 개수를 갖다 보는 거니까 원래 이런 사인 커브랑 코사인 커브는 원래 같은 그림이에요. 네.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이 딱 반은 지금 어차피 이 그림은 연습용으로 지금 선생님 그리는 거라 여기가 뭐 12분의 파이다 반이니까. 그래서 선생님 거기 자필의 여러분을 보시게 되면 선생님 이렇게 선형 구조로 그려놓은 거 보실 거예요. 한번 선생님 설명한 적이 있는데 네 수곡기 할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선형으로 그려라. 이게 바로 얘라 고정이거든. 그럼 제가 여러분의 주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주기가 똑같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주기가 똑같다? 그러면 주기가 똑같으면 지금 여러분 얘가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1이니까 그림이 여러분의 얘가 사인 커브거든? 그럼 2에서 출발해야 돼. 2에서. 그래서 그러면 2에서 출발해서 가서 와서 다시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야 여러분 한 번 다 나타나니까. 그래서 만약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얘를 한 번 더 나눠야 되겠다. 여기서. 그럼 얘가 이렇게 가겠네요. 그 다음 얘가 이렇게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만나는 교점 여기서 얘가 오겠죠. 그리고 얘가 들어갈 거예요. 얘를 한번 잠깐만 보죠. 지금 선생님이 주기를 똑같이 했어요. K분의 2파이랑 6분의 파이가 만약에 똑같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선생님 봐라. 파이 없어지고 2, 6, 12. K는 10이잖아요. 이게 되는지 한번 보려고 그럼 일단 똑같이 한번 해봤어요. 이 똑같이 하는 게 일단 기본 아니야. 그러면 겹치는 여러분의 교점의 y좌표가 얘거든. 이게 바로 A예요. 요 A가 되는 무슨 값? X값들의 집합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요 교점에 대해서 선생님이 라인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그럼 일단 fx가 a가 되는 요 a예요. 일단 얘는 여기도 있고 여기 있네. 요 점은 교점이니까. 근데 그러면 요 값을 봐봐. 요 값. 요 x값은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거든. 근데 얘가 그러면 이렇게 부분 집합이 되려면 여기는 있어도 여기는 없어도 돼. 근데 여기는 있는데 여기 없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거 안 되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너희처럼 시험을 많이 보고 있었다면 고정 그래프를 컴사로 그려놓고 연필로 이제 얘를 갖다가 움직이면서 봤을 것 같아요. 선생님 같으면. 자, 그러니까 얘 안 되네. 안 돼, 안 돼. 주기가 이렇게 같으면 안 되네. 그러면 일단 얘를 갖다 더 주기를 벌려야 되는데 말이야. 주기를 더 벌려야 되는데 말이야. 그럼 이렇게 해야지 뭐. 여기까지 가죠. 아까 여러분 여기다 점 찍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이번엔 여기다 한번 점을 찍고 한번 그림을 갖다 그려보려고. 네. 여기다 점을 찍고. 그럼 얘가 이렇게 가겠죠. 그럼 얘가 이렇게 올 겁니다. 그쵸? 어때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의 선생님이 거기다 그림 여러분의 그려놓은 게 아마 좀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V자랑 여러분의 얘랑 아주 구조적으로 예쁘죠. 대칭 구조가 되면서 이러면 너한테도 교점이면 나한테도 교점, 여기가 바로 A가 될 수가 있는데 그림을 여러분의 연속해서 여러분의 그리시면 똑같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떻게 얘 안 되고 그럼 얘가 이제 되기 시작하는 아이인데 사인 커브에서 한 번 위로 볼록한 얘가 바로 얘는 6분의 파이다. 이 6분의 파이는 원 사인 여러분의 주기의 반이죠. 그 반이 6분의 파이다. 괜찮다. K는 6이네. 되는데. 아까 12에서부터 내려오지 않았어? 그 다음 여러분의 또 여러분의 그림을 여러분의 그릴 수 있겠다. 누가 있지? 뭐 이거 1이라고 합시다. 하지 맙시다. 2. 아까 여기를 1. 그럼 이번엔 말이야. 요 점을 여러분 지우고 선생님이 요 점을 여기로 이동하면 되나 안 되나 해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점으로 이동하면 돼. 얘는 1K분의 2파이
얘 4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얘 바로 4분의 지금 잠깐만. 원래 그러면 사인 커브에 지금 반밖에 안 갔어. 4분의 1밖에. 그러니까 여러분 얘를 4분의 1 등분하게 되면 그치 2k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럼 얘가 바로 6분의 파이다 이 말이니까 파이 없어지면 아 k가 3이구나 알게 되죠. 이러면서 느낌이 새하게 오거든. 아 6의 약수인가? 자, 그 다음 여러분의 얘가 또 여러분의 그림을 갖다 그리면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의 뭐가 되느냐? k분의 여러분의 2파이가 이제 파이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의 k를 갖다가 구하면 아 얘가 2가 된다. 자연수니까. 그 다음 여러분의 k분의 여러분의 2파이가 2파이다. 선생님 거기 자필에다 써놓은 건 이걸 거꾸로 여러분의 배했어요. 그래서 이미 k분의 2파이는 안 바꾸고 k분의 2파이는 안 바꾸고 오히려 얘를 갖다 건드렸다고. 그래서 얘를 갖다 거기 선생님 보시면 3분의 파이라고 쓴 게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의 얘가 오히려 선생님이 k분의 2파이라고 쓰고 얘를 갖다 6분의 파이라고 안 쓰고 선생님 거기다 뭐라고 써놨어? 3분의 2파이라고 써놨다. 이러든 저러든 이게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아마 여러분들 눈으로 여러분을 보셔야 아마 믿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2파이 아 그러면 k는 1 이제 더 이상 뭐 내려갈 데가 없네요. 내려갈 데가 없어. 그래서 사실 여러분의 이 6을 여러분 찾아내고 3을 여러분 찾아내면 그 다음부터는 느낌이 오거든. 어차피 자연수고. 그리고 여러분의 얘가 6부터 해서 점점 좀 작아지면서 여러분 내려오기 때문에 더 이렇게 퍼져가는 느낌이었다면 더 많이 해봤을 텐데 그렇게 문제 설계가 되지는 않아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그림을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 자필에 그려놨는데 어때요? 이해는 되셨어요? 네. 별거는 아니었어.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 이번에 이거 틀렸다. 그래 이번에 이거 틀렸어. 그러면 다음에 내가 맞추려나 틀리려나? 뭐 이런 여러분의 고민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 또 21번에 이런 유형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라고 여러분의 보여진다라는 얘기예요. 작년에도 여러분의 9평에 21번 여러분의 문제가 뭐 그 문제는 기백이었지만 선생님 그때 여러분 해설 강의할 때도 그랬거든요. 너무 신경 쓰지는 마라. 그래서 오히려 더 다른 여러분 중요 문항 틀린 거를 좀 더 유심히 봐줘라 라는 얘기 했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그럼 21번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여러분의 선생님이 29번 여러분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29번 여러분의 문제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자. 자 흰 공 4개와 그랬어요. 검은 공 6개가 있다. 당연히 같은 거죠. 그렇죠? 사탕이 흰 공으로만 바뀌었구만. 그치? 문제는 여러분의 얘네들을 다른 상자에다가 넣을 때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같은 다른 H예요. 그죠? 중복조합이다 이 말입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의 흰 공만 담는 게 아니라 흰 공 담고 검은 공을 담을 거니까 절차는 이렇죠. 먼저 여러분의 무슨 공을 담고 흰 공을 담고 그 다음에 연달아 무슨 공? 검은 공을 담으면 돼요. 이 두 개가 독립이면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자 각 상자의 공이 2개 이상씩 들어가도록 나누어라 문제에서 그랬죠. 거기 여러분 2개 이상 이 말은 여러 번 나왔었던 여러분의 말이었고요. 이런 문제는 내가 여러분 흰 공은 여러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겠죠. 흰 공은 상관없어요. 문제는 검은 공이에요. 나중에 여러분의 검은 공이 들어갈 때 문제가 생긴다고요. 뭐가? 2개 이상 여긴 넘치네? 그럼 못 들어간다고요. 그게 문제라. 그래서 이 문제는 먼저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요. 그냥 원래 자유롭게 담을 수 있는 흰 공 4개를 3개의 상자에다가 집어넣어라 이 말이잖아. 그러면 3개의 상자에다 집어넣어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다. 최소값 체킹하면 원래 다 0 이상이죠. 표되잖아요. 아무 생각 안 하면. 그러면 원래는 여러분의 3H4라. 계산하면 얘는 6C2니까 15야. 15가지가 있다고. 그런데 얘는 15 곱하기 이게 안 되는 거지. 왜? 그 다음에는 이제 검은 공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럼 선생님 이거 왜 계산하셨어요? 자, 이것 때문에요. 내가 지금부터 15가지를 쓸 건데 봅시다. 자, A라는 상자와 B라는 상자와 C라는 상자가 흰 공이 들어가는 방법만 15가지가 있어요. 어떤 15가지가 있을 수 있느냐? 일단 여러분의 004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여러분의 가지수만 몇 가지죠? 맞아요. 3가지예요. 몇 가지? 3가지. 살짝 한번 해놔보죠. 또는 이럴 수 있죠. 이 4가 0, 1, 3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 0, 1, 3을 여기다가 배열하는 방법의 가수가 3팩, 즉 6가지가 있어요. 또는 내가 0, 2, 2 이럴 수도 있겠죠. 얘는 뭐 0이 여러분의 자리 바뀌는 방법 해가지고 3가지가 있겠네요. 맞죠? 또 뭐가 있냐? 또 뭐가 있어? 1, 1, 2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따라서 이거 여러분의 배열하는 방법도 3가지래요. 이거 여러분 쭉 합산하면 15 맞죠? 나 다 했죠. 네. 혹시 여러분의 빠질까봐 선생님 미리 해놓은 거지. 사실 뭐 저 과정은 필요는 없어요. 다 이렇게 조사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검은 공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검은 공이 이제부터 A와 B와 C에 들어가야 되는데 A라는 예라 상자에 들어가는 검은 공의 개수를 선생님이 X개라고 해보죠. B의 상자에 들어가는 검은 공의 개수를 Y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C 상자에 들어가는 얘는 검은 공의 개수를 Z개라고 하겠습니다. 합쳐서 그러면 6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2개 이상? 뭐 얘기하는 거죠? 최소값 얘기해 주는 거죠. 최대값 얘기할 때가 좀 어려운데 X 2 이상, Y 2 이상, Z 아유 얘는 0 이상. 계산 어떻게 한다 했죠? 변수의 개수 H 6에서 최소값들을 여러분에 빼시면 2가 되겠죠. 3H2는 여러분의 4C2니까 6이에요. 따라서 답은 어떻게 되느냐? 6 곱하기 아까 얘가 몇 가지였죠? 3가지였어요. 따라서 여기서 18가지가 나오네요. 이렇게 하셔요. 이렇게. 자, 그 다음 하나 더 해볼게요. 자, X 더하기 이번엔 Y 더 이제 스피드가 붙겠죠? 똑같이 6인데 이번에 무슨 값만 바뀌죠? 최소값만 바뀌어요. 얼마로 바뀔까요? X 2 이상 맞죠? 근데 얘는 Y는 1 이상이겠죠. 얘 Z는 0 이상이 되고 무슨 값만 바뀐다? 최소값만 바뀐다.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 얘가 3H 6에서 최소값들을 여러분에 빼니까 3이 되겠네요. 얘 OC2랑 똑같죠. 10이네요. 따라서 그러면 10 곱하기 아까 얘가 몇 가지? 300, 6가지. 오, 여기서 60가지가 훅 나오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점점 요망해지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뭐 하게 돼? 최소값만 체크하게 되는 거죠. X는 2 이상이다. 아, Y도 0 이상이네. Z도 0 이상이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아, 얘는 여러분의 3H 하시고 6에서 2만 빼면 되니까 4가 되겠다. 3H4? 아, 6C2 15. 근데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15 곱하기 얼마? 3이다. 왜냐면 저거 배열하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상자가 달라서. 그래서 여기서 45가지가 나오겠네요. 훅 나오네요. 마지막. 얘는 최소값이 어떻게 되겠니? X 1 이상, Y 1 이상, Z는 0 이상. 따라서는 얘는 이렇게 되겠는데 3H 그렇죠. 6에서 최소값 들을 갖다 빼면 4가 되겠죠. 따라서 얘가 6C2가 되겠네요. 따라서 15가 될 것이고. 똑같네.
15 곱하기. 저거 배열하는 방법이 할 수가 세 가지니까 45가지. 따라서 정답은 18, 60, 45, 45, 90 다 더하면 답은 168 이렇게 구해지겠다. 그쵸? 우리가 평상시 나왔었던 순열과 조합보다 우리가 봤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여러분 친구들 계실 거예요. 아직 여러분 남아있으니까 하면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의 30번 여러분의 문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러분 30번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죠. 혹시 선생님이 현장 강의 여러분 안 듣는 여러분의 친구들 28번 여러분의 문제 선생님이 현장 학생들 우리 문제 풀어드렸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은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사이트 여러분이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의 마지막 여러분의 30번 여러분의 문제 한번 볼 건데요. 문제 한번 같이 볼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A와 B에 대해서 A 곱하기 B의 최대 추수를 구하라. 문제는 너무 간단하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원래 이런 말 쉽게 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항상 된다는 건데 야, 문제가 너무 간단해. 아니 지금 여러분의 이 두 개의 그림은 고정 아니에요? 그죠? 예, 고정이에요. 고정 그래프. 얘도 여러분의 고정 그래프. 근데 여러분의 얘가 움직이네. 유동하네. 따라서 일단 여러분 고정 그래프를 그려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Y축, X축. 일단 여러분이 요 그림을 갖다 그리시게 되면 X축이 정근선이고 아마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요 값이 2의 마이너스 2승이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저 그림도 X의 보호 바뀌고 또 Y의 보호도 바뀌었기 때문에 원점 대칭되면서 이 그림 또한 역시 이런 패턴이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얘도 X축에 점근하는 그림이라. 얘는 마이너스 여러분의 2의 몇 승? 1승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 폭이 훨씬 더 넓죠. 그때 여러분 이 직선을 갖다 그렸을 때 나보고 문제에서 그랬습니다. A 곱하기 B의 최대 추수를 구하라. 그럼 일단 우리 친구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럴 때예요. 즉 접할 때. 그러면 요 점이 바로 A가 될 거고 요 점이 바로 B가 되겠죠. 그렇죠? 공통접선을 가질 조건. 그런데 지금 얘는 무조건 기울기가 양수예요. A가 기울기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럼 A는 양수고 B는 지금 보시다시피 음수가 되기 때문에 아마 A 곱하기 B가 최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이 조건이 딱 맞아떨어질 때, 자 일단 A라는 점을 뭐라고 놔야 되겠습니다. 출제자가 A, B를 썼으니까 난 얘를 갖다 알파라고 쓰죠. 그럼 얘는 여러분이 뭐라고 쓸까? 알파, 2에 알파 마이너스 2승. 요 점은 이 곡선 위에 있고요. B라는 여러분의 접점은요. 베타, 2에 베타 마이너스 2승이라고 써보죠. 공통접선을 가질 조건이야. 공통접선을 가질 조건은 접기 공유죠. 접기 공유. 접선의 기울기만 공유한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를 갖다 공유하려면 얘를 갖다 그러면 미분한 2의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2승은 얘를 그러면 미분한 2의 선생님이 마이너스 여기 안 썼구나.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승. 얘는 마이너스 여러분의 뭐가 되니? 앞으로 떨어지면 플러스가 되겠죠? 2의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승. 이 접선의 기울기들이고요. 일단 여러분의 이 두 개가 같다라고 하고 풀면 알파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이 되니까 결국 여러분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 되는 일단 조건식 하나 나와요.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었습니다. 공통접선을 가질 조건에 아이들이 오면 접선의 기울기 공유만 하게 되면 항상 조건이 모자르게 된다. 그래서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곧 접선의 기울기다. 그것도 같이 해줘야 된다 했어요. 따라서 이래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A에서 뺄까? 알파가 더 크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분의 2의 여름이라 알파 마이너스 2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승. 그럼 한번 잘 봐. 조건 하나 일단은 나왔고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2의 알파 마이너스 2승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분의 얘들아 이 값과 이 값이 똑같잖아. 그래서 그러면 2배 이렇게 쓸게요. 그럼 얘가 없어지네. 그러면 결국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다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두 식을 연립 놓으면 일단 알파하고 베타가 나오겠다. 그래서 알파하고 여러분의 베타를 갖다 구하면 알파 값 2분의 5 베타 값 2분의 1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직선의 방식을 알아야 여러분의 ax 플러스 b를 아니까 자, 직선의 방식 구할게요. y는 기울기는 뭐 너무 쉬워. 2분의 5를 갖다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뭐 2분의 5를. 그럼 2분의 5를 갖다 대입하니까 2의 2분의 1승이네. 루트 2가 일단 기울기고 접선의 기울기.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의 알파 마이너스 2승. 얘가 얘예요. 알파가 2분의 5라서. 그래서 그러면 얘 정리하면 루트 여러분의 2x 마이너스 2분의 5 루트 2 플러스 루트 2라 나 알았네. a 값 얼마야? 루트 2. 여기가 b잖아. b는 여러분 마이너스 우리가 예상했던 마이너스가 맞네요. 2분의 3 루트 2니까 결국 여러분 이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2다. 이게 스몰 m이네. 그 스몰 m을 어차피 뭐 하라고 그랬죠? 3승 하라고 그랬죠? 맨 뒤에 보니까 m 3승은 얘 3승하면 얼마가 되겠어? 8분의 27 마이너스가 붙죠. 그 다음 얘는 여러분의 2 루트 2 뭐 이렇게 되겠네요. 최소값은 나왔어요.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최대값인데 언제 최대가 되지? 이거죠. 한 번 더 선생님 그릴게요. 지금 여러분의 그림이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자, 직선이 반드시 여러분의 이 가운데에 여러분의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최대가 되려면 이렇게 되는 것에서 좀 더 여러분의 뭐 해야 돼? 맞아요. 누워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b가 양수로 돌아서면서 얘가 접선이 되거든. 따라서 이건 생각보다 더 간단한데? 그냥 이렇게 접할 때야. 이때야 이때. 완전히 막 뇌가 더 누워도 안 되겠고요. 그죠? 따라서는 이 접점, 요 점을 예를 선생님이 뭐 C라고 해보죠. 우리가 이라 몰라, C를 몰라.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이 C라는 여러분 점을 이렇게 놓을게요. 접점 몰라 T라 놓겠습니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라 Y 콜 여러분의 2에 x-2승이라는 여러분의 그래프 위에 있는 거니까 T, 2의 여러분의 T-2승 이렇게 될 거고 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Y는 접선의 길기 2의 T-2승 x-T 플러스 2의 T-2승 전개하시면 2의 여러분의 T-2승 곱하기 x 마이너스 T 곱하기 2의 T-2승 플러스 이거거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느낌 오죠? 얘가 A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B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나보고 구하라고 한 것은 A 곱하기 뭐에? B의 최대 치수라고 하지 않았냐. 따라서 A 곱하기 B를 한번 해보죠. 두 개를 곱해보죠. 이 두 개를 여러분이 곱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의 T-2승이 너무 많네요. 따라서 2T-4승이 되겠네요. 자, 다시 A가 이렇게 되고 B는
얘를 여러분의 2의 t-2승으로 묶으면 가로하고 1-t라. 나 1-t를 먼저 앞에다 쓰게 되면 얘는 여러분의 2의 2t-4승이 되고 이 함수를 선생님은 다시 y라 쓰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의 t의 범위는 선생님은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아까 여러분의 최소값을 구할 때 얘가 완전히 여러분의 이렇게 세워졌을 때 마지노선이 언제였냐면 접점의 x좌표가 2분의 5였거든요. 그 2분의 5보다는 작아야죠. 이거보다 더 클 수는 없죠. 그럼 아까 전에 여러분의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그럼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럼 이러면 이제 끝났죠. 미분해서 0 때리면 되잖아. 자, 선생님이 얘를 갖다 미분했습니다. y 프라임은 이거 그러면 곱미분할 수 있죠. 곱미분을 했어. 그래서 곱미분을 하면 이것도 많이 해봤다고. 이렇게 돼. 그럼 이퀄 뭐 만드는? 0 만드는 t값이 2분의 1이야. 하나밖에 안 나오네. 여기서 그러면 극대일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여러분 얘가 여러분 이렇게 치고 내려오면서 끝나거든. 따라서 양이었다가 음이 되니까 함수가 증가하다가 감소로 돌아서는 거라 t값 2분의 1에서 극대다. 오케이. 따라서 a 곱하기 b의 최대값 라지 m은 여기에다 2분의 1을 대입한 거다. 그래서 2분의 1을 선생님이 대입했습니다. 그러면 2에 얘 마이너스 뭐가 돼? 2분의 3이죠. 그런데 이런 게 두 개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해도 되겠구나. 네, 여기다 대입하자. 그러면 2의 라면에 마이너스 몇 승이 되겠어? 바로 선생님 말 맞죠? 2t 마이너스 4 그리고 1 마이너스 t 맞죠? 맞죠? 그래서 그러면 2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2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하면 뭐가 되겠어? 여기다 2분의 1을 갖다 대입하면 2분의 1 2에 몇 승이 되죠?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겠네. 됐어. 얘가 라지 m이야. 그러면 결국 출제자가 그러면 m 곱하기 스몰 m의 3승 여기다 뭐 절대치 씌워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떼고 여러분 쓰면 되겠다. 라지 m은 여러분 2분의 1 곱하기 2의 3승이고요. 마이너스 3승이고요. 제가 8분의 27 곱하기 2 루트 2 맞죠? 맞나? 맞지? 어머머 잠깐 와봐. 선생님 미안해. 선생님 자필에다가는 제대로 써놓고 여기다 이렇게 했구나. 얘하고 곱하면 얘가 2가 되죠? 여기가 2가 되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얘가 바로 그럼 얘 뭐가 되겠다? 2의 3승이 되겠네. 미안해. 얘가 2의 3승입니다. 2의 3승. 없어지겠네요. 따라서 문제에서 그랬죠. 자, P분의 Q 28에 얼마? 16분의 27이니까 PQ 더하면 얼마세요? 43이죠. 답 43 맞죠? 됐어. 자, 중간에 그러면 한 두 문제 정도가 꼭 겹친 것 같은 느낌? 공통 접선을 가질 조건 하나?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접선 여러분이 구해가지고 이렇게 A와 여러분이 B를 갖다 곱한 이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라는 문제 하나? 그래서 꼭 두 문제가 붙은 것 같은 느낌이 있는 문제였어요. 우리가 역대 나왔었던 여러분의 30번들에 비하면 그래도 뭐 풀만한 여러분의 그런 문제였다고 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해설 강의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에 지으면서 선생님이 이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기간이 4주 플러스 6주 우리 커리에 맞춰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4주 동안 선생님이 우리 가영 학생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킬러문항 퀸스킬 복습 정말 열심히 해달라는 거. 원래 우리가 킬러문항 퀸스킬 하면서 계산력 강화 모의고사는 나가서 2점짜리 3점짜리 문제들 요런 문제들은 충분히 여러분이라 얼마든지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이 4주 동안 그냥 선생님 믿고 킬러문항 퀸스킬 정말 여러분이 열심히 복습하시고, 아무래도 문제가 어려우니까 딱 손이 가기가 좀 쉽진 않지. 그래서 오히려 기재고에 더 손이 갈 수도 있기는 해요. 중위권 학생들은 맞아요. 기재고도 열심히 복습하셔야 되는데 기재고 또 처음부터 여러분이 푼다라고 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구평 여러분의 시험지 피드백할 때 각 우리 학생들별로 선생님이 어떤 여러분의 기재고 단원을 봐라라는 것들을 선생님이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피드백해서 드릴게요. 그러면 그 약점 단원만 골라서 먼저 기재고를 4주 동안 여러분이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여러분의 6주가 파이널인데, 선생님의 파이널에 관련된 신념은 이래요.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그냥 막 모의고사만 풀다가 수능을 봤죠. 그런데 그러면 꼭 아쉬움이 남거든. 우리가 진정한 파이널이라는 것은 내가 개념 1년 동안 배웠던, 또 1년 동안 배웠던 기출, 또 1년 동안 배웠던 유형, 또 내가 1년 동안 배웠던 실전 감각, 이런 여러 부분들을 다 최종 점검하는 시기예요. 단순히 모의고사 보면서 나 시간 재고 몇 점 맞았어 이거 확인하고 또 여러분이 그냥 해설 강의 띡 듣고 집에 와서 자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시간 아니야? 바로 수능 직전이니까 그 귀한 시간을 우리 알뜰하게 이번 여름 6주 최종 점검 2교시, 선생님의 파이널 이름이죠. 최종 점검 2교시 우리 파이널 여러분 실전 모의고사 수업에서 한번 여러분 그 최종 점검이라는 것이 뭔지 같이 한번 선생님하고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우리 친구들이 먼저 해주셔야 될 건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개별적으로 선생님이 상담할 여러분의 부분들은 일단 여러분 시험지 보고 그리고 나서 하도록 할게요. 해설 강의 들으시느라고 너무 여러분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 선생님은 퀸스킬 여러분의 수업 때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